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비동기와 AJAX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목차는요, 비동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이 비동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에서 비율을 찾기도 좀 힘들어요. 내부적 구조도 알아야 되니까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래요. 특히 오늘은. 자, 그 다음에 AJAX라는 통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JAX는 비동기 통신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동기라는 것을 배우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명록 예제 있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만들었는데 요 놈을 요 AJAX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로노스 그리고 어싱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싱크로노스는 동기의 영어입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동기. 자, 어싱크로노스는 비동기라는 뜻이고요. 좀 생소하죠? 싱크로노스, 어싱크로노스. 근데 우리 파란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싱크라는 단어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싱크라는 단어는 타이밍을 맞춘다 또는 타이밍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죠? 이 어싱크, 즉 어싱크로노스는 타이밍을 안 맞춘다, 타이밍이 안 맞다 또는 타이밍이 안 맞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동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요, 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겠죠. 자, 싱크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말을 할 때요, 주인공의 입모양과 이 우리가 스피커로 또는 이어폰으로 들리는 소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싱크가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싱크가 안 맞다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싱크예요. 그래서 싱크는 뭔가가 타이밍이 딱 맞는 것, 딱 떨어지는 것을 싱크가 맞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A라는 일과 B라는 일이 있어요. A라는 일과 B라는 일의 시작점을 맞추는 것도 싱크를 맞춘다고 하고요. A라는 일이 있고 B라는 일이 있는데 A라는 일이 끝나자마자 B라는 일을 그 시간에 맞춰서 바로 시작하는 것도 싱크를 맞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오디오 싱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개념인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개념을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설거지를 할 때 있잖아요. 수세미에 세제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릇을 닦아요. 자, 얘는 그릇 닦기. 이 두 번째는 그릇 헹구기죠. 자, 헹구기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다 닦은 다음에 바로 바로 헹구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릇 닦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릇 닦는 시간을 안다는 것 자체는 뭐 내가 몇 시까지 닦을 거라고 예견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릇을 닦다 보면은 그릇 닦는 게 끝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이 물로 헹구면 그릇 닦는 이 일의 끝나는 지점과 헹구는 일의 시작점은 서로 일치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릇을 직접 닦으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그릇을 닦아달라 했어요. 그러면 그릇 닦기가 끝나는 시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끝낼지 우리는 모르니까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릇을 닦기 때문에, 그죠? 그릇 닦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거고, 다른 일과 싱크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 설거지에서 헹구는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업도 싱크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동기적인 작업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헹구니까 헹구는 일의 끝나는 지점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끝나고 우리는 바로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그릇 닦는 일, 헹구는 일 둘 다 동기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세요. 자, 우리는 또 청소를 할 때, 집안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청소기를 돌립니다. 자, 이 청소를 하는 작업은 우리가 청소기를 직접 돌리기 때문에 청소가 끝나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세탁기를 보세요. 세탁기는 사람이 직접 버튼을 누르긴 하지만, 잠시만요. 네.
사람이 직접 스타트 버튼을 누르긴 하지만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즉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빨래가 끝나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탁기에 뜨는 이 빨래가 끝난다는 예상 시간은 그냥 시간일 뿐인 거지, 우리가 그 시간, 이 빨래가 끝난 다음에 어떤 다른 일을 하려면 빨래가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서 계속해서, 그죠? 바로 시작하려면.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이 빨래라는 작업은. 근데 이 걸레질이라는 작업 있잖아요. 이 걸레질이라는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시간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맞출 수 있으니까 요 물걸레질도 동기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는 청소기를 돌리고, 그죠? 빨래를 하기 위해서 세탁기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물걸레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소가 끝나고 이 스타트 버튼 누르고 바로 물걸레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청소를 하게 되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소기 돌리는 것은 사람이 직접 하니까 동기적인 작업, 그리고 물걸레질을 하는 것도 사람이 직접 하니까 또 동기적인 작업. 하지만 세탁기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직접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비동기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도요, 동기적인 작업이 있고 비동기적인 작업이 있어요. 둘로 나뉘어서 존재합니다. 자, 동기적인 작업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하고요, 비동기적인 작업은 이벤트 루프라는 애가 합니다. 자, 이렇게 둘로 나눠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 기반입니다. 싱글 스레드라는 스레드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일은 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기 작업과 비동기 작업으로 나뉘어서, 동기 작업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기존에 있는 싱글 스레드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 비동기 작업들은요, 이벤트 루프라는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애를 따로 만들어서 걔가 비동기적 처리들은 다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엔진과 이벤트 루프라는 게 있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동기 함수들을 처리하고 이벤트 루프는 비동기 함수들을 처리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자바스크립트 엔진은요, 동시에 한 가지 일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라는 일을 하다가 B라는 일을 하려면 A라는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B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벤트 루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렇게 쭉 자기가 할 일만 실행시키고, 비동기 함수를 만나게 되면 이쯤에서 다른 일을 해야 될 때는 이 이벤트 루프라는 애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벤트 루프가 자바스크립트 엔진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멀티스레드를 구현해 놨어요. 자, 멀티스레드와 싱글스레드 그리고 비동기식 처리 세 가지 방식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싱글스레드입니다. 싱글스레드는 한 명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얘가 요리사라고, 지금 요리사잖아요. 음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요리사는 이렇게 주문 받은 것을 요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음식을 가지고 자기 자리로 가서 먹는다는 그런 구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100인분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이 음식을 다 하려면은 10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할 때 이 5명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10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멀티스레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바라는 언어도 이 멀티스레드 구조이죠. 자, 요리사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각 요리사는 서로 별도로 요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0인분을 주문해도 이 사람은 이 100인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각각 요리사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자, 근데 멀티스레드의 한계도 있어요. 멀티스레드는 스레드가 증가할 때마다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스레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 비동기 방식을 채택했어요. 스레드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비동기식 처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애는, 이 까만 애는 동기 함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빨간 애는 비동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사가, 즉 자바스크립트 엔진이에요. 얘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동기 함수를 만나면 자기가 직접 처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비동기 함수를 만나게 되면 직접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루프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이벤트 루프가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이 비동기식 함수를 처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일이 수행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이벤트 루프라는 애는 내부적으로 스레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동기 함수를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청소기를 돌리고 세탁기 전원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럼 세탁기에게 이 세탁이라는 그런 일을 떠맡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걸레질과 세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기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스레드를 무한정으로 늘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고요. 자, 그래서 동기 함수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처리해야 될 동기 함수와 비동기 함수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냥 너무 깊게 이해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대충 이런 거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것은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처리하는 내부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동기 함수를 처리하고 이벤트 루프는 비동기 함수를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콜스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콜스택이라는 애는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을 적어놓는 하나의 작업 목록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콜백큐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 소스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로 돌아가서 예제를 하나 해볼 건데요. 일단 이 콜스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를 켜주시고요. 제가 테스트했던 이 파일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New Dynamic Web Project Chapter 언더바 19라고 해서 오늘 19번째 강의니까 프로젝트 네임을 챕터 언더바 19로 지정할게요. 그리고 피니시. 자, 그런 다음에 웹 컨텐트 아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폴더 해서 싱크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싱크라는 폴더 내에서 new 하셔서 HTML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 파일의 이름은 ex01 언더바 콜스택이라고 적어주십니다. 피니쉬. 자, 이 HTML 파일 안에서요 스크립트 태그 하나 선언하시고요. 스크립트, 네. 그 다음에 함수 3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firs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console.log start라고 출력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second라는 함수고요. second라는 함수는요 이 first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호출한 거죠. 이 first라는 함수도 함수 내부에서 log라는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수를 하나 더 정의할 건데 얘 이름은 third입니다. 이 third라는 함수는 이 second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console.log 해서 end라고 적어주세요. end. 자,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 태그 바로 안에서 여기서 서드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예상을 해보면요, 먼저 서드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세컨드라는 함수가 호출되고요, 세컨드라는 함수 내에서 퍼스트가 호출되고, 퍼스트 안에서 로그가 호출되고, 그래서 스타트가 찍힐 거예요. 콘솔에 이 스타트라고 찍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드라는 함수에서 이 퍼스트라는 함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세컨드도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콘솔.로그에서 end가 출력될 거예요. end. 이런 식으로 콘솔에 스타트와 end가 출력되겠죠. 자, 이것을 좀 줄인 다음에요, 이 구조를 가지고 이것들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스크립트 내에서 실행하는 코드, 실행하는 로직은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서드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 딱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함수들은 내부적으로 힙이라는 공간에,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고요, 이 서드라는 함수만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야 될 코드는 서드라는 코드밖에 없습니다. 서드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드. 자, 그러면 서드라는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자, 그러면 콜스택에 이 함수가 들어옵니다. 서드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는데, 서드라는 함수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네요. 자, 세컨드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쵸? 세컨드, 그쵸? 그리고 로그, 콘솔 로그를 줄여서 로그라고 쓰겠습니다. 로그 해서 end를 출력하네요. 근데 아직 세컨드라는 함수가 끝나지 않았죠. 자, 세컨드라는 함수를 또 자세히 뜯어보니까 first라는 함수를 또 호출합니다. 자, first. 자, 그쵸? first라는 함수를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first라는 함수는 로그라는, 또 로그해서 로그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start라고 콘솔에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콜스택이 이루어져요. 이 서드라는 함수 하나만 실행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서 호출되는 함수 목록을 쭉 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쓰여진 다음에 거꾸로 실행이 돼요. 자, 로그 출력이 되죠. 로그해서 스타트 출력이 돼서 콘솔에는 스타트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퍼스트라는 함수가 끝나죠. 퍼스트라는 함수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퍼스트라는 함수도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스택에서. 그 다음에 세컨드라는 함수도 더 사실 밑에 실행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워지고요, 스택에서. 그 다음에 서드라는 함수는 실행해야 될 게 더 남아있죠. 이 console.log 얘 실행해야 되니까 이 로그해서 end 출력하고 서드라는 함수도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콜스택이 한번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에 있는 코드를 하나 실행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함수 구조에 따라서, 함수 안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에 따라서 스택이 딱 만들어지고요, 그쵸? 요것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하나씩 가져가서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해주고 스택 비우고, 실행하고 스택 비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콜스택이 다 비워지면은 다시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될 코드를 다시 콜스택으로 가져가서 실행을 하는데,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 서드라는 함수 호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은 끝나겠죠.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할 일은 끝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콜스택에 함수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거꾸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스타트 그리고 end가 출력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콜스택이라는 이제 스택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또 하나 해볼게요.